크리스탈 신소재가 주의 종목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갭도 적절합니다. 내려오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매수가는 2,950원. 2,950원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러한 조짐이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게 시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죠.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지? 갭이 생각보다 낮게 떠주었고, 그런 경우라면은 상당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평단을 최대한 이 영역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매매를 못 하다가 지금 시간부터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9시부터죠. 물론 그 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동이 중요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목표 가격은 3,015원입니다. 변동성이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종목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까지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겠죠.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정말 힘이 강력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상한가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어제 분봉상에도 좋은 타점이 있었네요. 이 음봉의 거래량에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래 꼬리가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넉넉하게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리드가 오늘 상한가 이야기랍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 애국 테마, 순환매, 대장 등급, 매집이 완벽하다, 차트도 완벽하다. 문자가 와 있어요. 리드 차트를 잠깐 볼까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다른 걸로 잠깐 보고 결과가 많이 먹었네. 자, 결과가 나왔죠. 자,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윗꼬리가 대결이 매우 심하죠. 지금 끝났습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 물량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리드 한번 볼까요? 리드 오늘 상한가 간답니다. 네,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문자가 왔어요. 상한가 간다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합니다. 어디서 왜 보냈을까요? 이런 걸. 크리스탈 신소재. 크리스탈 신소재가 갖는 현재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매우 많이 발생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의 마크가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게 매력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어제 상한가를 갖고 이 종목이 최근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뉴스와 재료, 정치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종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슈가 뒷받침되어 있으면은 애매모호한 이슈면은 거래 대금이 이만큼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종목에서 거래량이 6,200만 주, 거래 대금으로 1,600억 이렇게 터지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덩치의 돈을 보고 쫓아가면은 거의 이슈에 맞춰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갈림길이 와요. 그렇게만 보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뉴스와 재료를 알고 시장에서 덤벼야 그나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함께
봐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전일 종가와 아침에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충돌, 그게 만들어 오는 파동, 이러한 파동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위로 잡힌 것은 인기가 많아서 위로 잡힌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거래량만 터진다면, 다시 말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등비등하게 많으면은 그냥 이러한 파동을 그리게 돼요. 이게 최소한입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은 이 종목의 매력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할 줄 아는 어떤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자리는 그런 의식이 충돌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근처 가지도 않았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시가와 전일 종가의 중심이 있겠죠. 그 하단 부분에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원리는 U의 개념입니다. 종목은 오르면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충분한 조정이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파동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종목은 오르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나서 이 친구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한가로 결국에 마감을 했죠. 조정이 없었다요. 조정이 없었다. 이 오른 대가를 아직 안 치렀어요. 그런데 아침에 갭이 떴죠. 갭이 뜨는 이유는 동시효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의 수수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상한가의 제약이 아니라 어떤 여기까지 일단 가격이 오르고 쉬었다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상한가 제약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갈 녀석이었다면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게 파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얘는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조정이 없잖아요. 왜? 저희의 장은 마감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친구의 다음 수순은 조정이란 말이에요. 조정. 이 친구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의 상한가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기본형이 존재한다면 조정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조정이 없이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매매를 못했던, 멈춰 있었던 시간과 그리고 굳어져 버린 어떤 종가라는 가격, 새롭게 시작하는 가격, 그 사이에서 의식의 충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파동, 재료와 이슈 때문에 만들어지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러한 패턴의 매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조정을 올랐으면 조정을 받아야 다시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기 위한 조건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비슷한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